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에는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읽어볼 기사는 왜 우리 집값만 안 오르나 이유 따져보니 진실은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KBS 김원장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보니까 아침에 7시에 올라왔고 좀 약간 기사 수정이 됐나 본데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반응도 되게 피드백도 많은 굉장히 핫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좀 확 눈에 들어오죠? 우리 집값만 안 오른다? 왜 우리 집값만 안 오르냐? 집값이 안 오르고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사실 지금 체감하기에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 제목이 안 오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부동산 스터디 카페 안에서만도 이 기사 공유되는 거를 최소 1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자꾸 이 기사 좋은 기사인 것 같다라고 읽어보라고 해서 지금 카톡방이니 아니면 커뮤니티들에 이렇게 지금 뿌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사길래 대체 그런 건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진짜 얼마나 보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주변에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30%? 50%? 2배?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KB부동산 통계를 보니까 2008년 1월부터 지금 2018년 1월까지 약 10여 년간의 서울 주택가격은 15.11%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5%씩 오른 건가요?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강남구 주택가격도 14.93%고 서초구는 11.52%, 송파구는 9.52%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009년 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2014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올라서 전고점을 회복해서 넘어섰다. 그래서 올라간 퍼센트는 한 15%밖에 안 올랐다. 그게 이제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지난 10여 년간 물가는 한 23.5%가량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집값은 15% 정도밖에 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집값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물가보다 덜 올랐고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6대 도시 같은 경우는 지난 10여 년간 56.62%, 6대 대도시는 40.43% 올랐기 때문에 정작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오른 지역은 부산이나 또는 40% 정도 올라간 6대 대도시들이 올랐지 서울의 주택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이게 KB부동산 통계에서 나타내고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양 일산 서구나 성남 수정구 용인 기흥구처럼 아직도 가격이 오히려 회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5.3%, 고양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5.3% 정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더 낮은 상태고 성남시 수정구 같은 경우는 10%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고 용인 기흥구 같은 경우 12% 정도 내려가 있어서 물가가 20몇 % 올라간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30% 이상 하락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지역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는 게 이런 물가 대비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들도 있고 집값이 올랐다고만은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자꾸 강남이라든가 인기 몇몇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굉장히 막 오르고 있고, 막 미친 듯이 오른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자꾸 보도를 하니까, 집값이 다른 데는 오르는 것 같은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면서 이렇게, 대체 이거 뭐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사를 보시면서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값만 안 오른다라고 국민 다수가 자괴감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도 안 오른 게 사실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네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사에서 얘기하는 미친듯이 오르는 집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부 단지, 전체 가구 수에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주택수는 48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1660만 가구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일부가 그렇게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내용을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다 오르고 있는데 내 것만 안 오르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지금 답답해하진, 자괴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사에서 언급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 저도 관심 있어서 몇 개 아파트 단지들 가격들 좀 찾아본 게 있었어요. 전에 부동산 TV에서 실시간 방송에 같이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한 10여 년 전에 소위 말하는 버블7이 막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되던 시절, 그 당시에 용인 죽전에 죽전 자이 아파트가 있었을 거예요. 골프장 전망 나온다는 아파트. 그 당시에 매매가 50평형이 15억인가? 평당 3천만 원 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그 아파트 실거래가 찾아봤더니 한참 그 밑이에요. 예. 그때 이후로 가격이 떨어져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 평형 아파트들, 10여 년 전엔 중대형 평형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직 중대형 평형 인기가 그렇게 예전만큼 좋지 않죠. 그래서 사실 중대형 평형 아파트들은 과거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대치동의 소위 말하는 강남의 S아파트의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2006년도에 25억, 26억 이렇게 거래됐던 아파트인데, 그죠? 22억, 25억, 26억. 2006년도 당시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아파트인데 2017년에 가서 23억 8천, 24억. 이제 아직도 지금 옛날 고점을 못 돌아왔어요. 근데 말 그대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아파트이지만 지난 몇 년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격이 오른 게 맞기 때문에 2017년 4월에 19억 22억 5천 거래됐던 게 24억 갔으니까 몇 억이 올랐다. 몇 개월 만에 몇 억이 올랐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겨우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방향에서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기사를 읽는 국민들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제자리 걸음, 이제 겨우 아직도 그 12년 전에 거래됐던 가격의 고점도 회복하지 못해 라고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불과 몇 개월 만에 4억이 올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반응들을 보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화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 댓글들을 보니까 그래요. 차분하고 근거 있는 기사가 늘어야 되고, 맞는 말인 것 같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기사에서 제시한 통계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판의 근거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1월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시절이고, 이미 당시에 2001년, 2년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가 올랐던 시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돌아보니까 제자리 걸음인 거지, 이 보는 시점을 달리하면 엄청나게 폭등한 것도 사실 아니냐, 통계 왜곡이다, 오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하고 싶은 말, 주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니까 지금 우리 동네 집값이 안 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 갖지 말아라, 대부분 비슷하다, 그 내용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인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 그리고 또 과열이 된 사람들이 또 이제 아직 덜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쫓아가면 그러면서 또 수요가 없어지면, 수요가 꺾이면 부동산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니까 조심하라는 뜻인 건지, 그 마지막 클로징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도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통계를 어떤 식 부분을 꼽아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내달 서울서 빈집 정비 사업 위한 첫 실태 조사라고 하는데요.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시행돼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얘기고, 빈집 정비 사업은 공공이 이제 재원을 들여서 비어있는 집들, 뭐 이런 집들을 매입하거나 해서 이제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쓰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빈집들이 전국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건드리지 못한 빈집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빈집법을 통한 재생 사업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네요. 뭐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고, 뭐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 증축, 대수선 등 용도 변경하고, 또는 뭐 빈집 철거한 후에 주택들을 건축하거나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을 설치한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는 거는 이 각 지자체별로 어떤 빈집들이 있는지에 대한 일단 자료 조사부터 하고요. 이제 그런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3개 정도의 자치구를 선정해서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시범 사업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들 뭐 12하고 9비 합쳐서 한 2천에 4천만 원 정도 주고, 예, 이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 DB가 나오게 되면 추후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가 진행되느냐 봤더니 성북구, 동대문구가 참여가 잠정 결정됐다고 하고요. 은평구와 종로구 중에 한 군데가 추가돼서 한 3군데 정도가 시범 사업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빈집법은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확인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거주자가 없고 사용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이제 그 집들 실태를 확인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공이 하는 거니까 주변에 폐가로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던 뭐 좀 저 뭐 하는 데야 싶었던 데들이 뭐 그 지역 공동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뭐 이런 것들로 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좋은 일이죠. 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분양가 규제의 역설, 당첨되면 로또 인식 확산. 그래서 분양가를 규제를 하니까 분양가를 싸게 분양하지 않으면 분양 못하게끔 분양가를 낮춰라. 그래야 우리가 분양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분양가 규제들을 지금 사실상 하고 있죠. HG에서. 그랬더니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니까 일단 붙기만 하면 로또 되는 것처럼 사실 롯데보다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되게 확산되고 있다. 주로 어디냐? 아무래도 분양 가격 자체, 매매가 자체가 높은 강남 지역들 중심으로 이런 분양 물량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올해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데는 일반 분양들 좀 나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독 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얘기 있는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 4구 연내 18,856가구 공급한다. 네, 사실 이제 총 가구고 이 중에서 일반 분양 개수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게 일반 분양 개수가 18,000개가 다 되는 건가? 엄청난데요. 자, 올해 좀 자금 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 청약할 만하겠죠. 자, 어디 있느냐 좀 볼게요. 첫 번째는 개포 8단지, 지금 현대건설 컨소시움 개포 DH자이라고 되어 있는데 1996세대 중에서 1690세대를 분양할 건데 3월 정도에 할 건가 봐요. 위치 어디냐면요. 보이시나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하계울역에서 세택 넘어와서 양재천 지나서 보면 여기 대모산 입구역, 여기 보면 요 개포상록 8단지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여기에다가 약 2000세대를 짓는 거예요.
네, 주변에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도 맞은편에 있고, 그래서 이 위치가 되게 좋다, 뭐 당첨만 되면 로또다라고 뭐 작년부터 되게 얘기 많이 했던 곳이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가 지금 분양에 나올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삼성물산에서 서초우성 1차 레미안 아파트를 분양할 건데, 여기는 1317세대인데 이 중에 일반 분양이 232개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위치 어디냐면요, 자 보이시나요? 요 강남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테헤란 로고, 여기 강남대로죠. 그래서 양재 가는 방향인데, 요 뱅뱅 사거리랑 그 다음에 여기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 길 있죠. 예. 여기가 서초우성 1차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분양을 할 거고요. 예. 주변에 보시면 여기도 서희초등학교, 여기 서원중학교 있고, 학군도 되게 좋은 곳이죠. 예. 여기도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여기도 분양은 3월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동구 상일동, 예, 강동구 쪽, 예, 고덕 주공, 상일동 주공 아파트들, 예, 이제 하나 남았죠. 예, 6단지가 제가 작년 가을에 갔을 때 펜스 쳐놓고 이제 이주 다 끝나고 철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4월 정도 분양하려나 봅니다. 고덕 주공 6단지 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는, 자, 5호선 상일동역 가면 이 위에가 고덕 2단지 그라시움이고, 그 밑에가 3단지 아르테온이죠. 그리고 그 밑에 좌측으로 붙어 있는 데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5단지 작년에 분양했고, 그다음에 고1초등학교 있고, 그 옆에 예, 고덕 주공 6단지 아파트 있죠. 예, 여기만 남았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자이로 지어지고요. 보시면 옆에 이제 이렇게 개천도 있고, 그래서 좋죠. 예. 여기는 지금 분양 세대수는 전체 한 1824세대인데 일반 분양 개수가 864개로 물량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한번 좀 청약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분양가를 어느 정도 낼지 모르겠는데, 뭐 특히 최근에 보면 고덕 그라시움이라든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이런 데 분양 가격들이 굉장히 높게, 예,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분양가만 괜찮게 나온다고만 하면 거의 뭐 로또가 될 수 있을 만한 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분양가가 얼마 나올지 되게, 예, 궁금한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DH 반포라고 그래서, 예, 서초구에서 물량이 나올 예정인데, 이건 8월이네요. 8월이면 아직 좀 멀다. 예, 그리고 서초 무지개자이 같은 경우도, 예, 좀 머네요. 예, 10월달이니까. 서초 무지개자이는 그 무지개 아파트,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우성 1차 레미안 아파트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도 10월이고 하니까 이건 뭐 하반기 정도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외에도 뭐 레미안 같은 경우는 신정뉴타운 2-1구역, 예, 레미안도 3월 중에 아마 분양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이 같은 경우는 염리 3구역, 예, 아현뉴타운, 거기도 분양할 것 같은데, 이런데 주변 아파트 가격들이 근래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반 분양가만 메리트 있게 나온다고 하면,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분양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2월달은 이제 다 지났으니까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조금, 예, 부동산 TV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